네,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규탄대회에 이어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왜 거리로 나선 건지 오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사법 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 편을 믿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행동으로 네, 민주당이 국회에서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도보 행진에 나섰고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건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반년 만에 장외로 나간 거거든요. 나름의 어떤 결심을 굳히고 나간 결이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지난번 국회에 통과된 법 왜곡죄라든지 또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 질서, 삼권 분립 굉장히 훼손시키는 법안입니다. 네. 특히 이런 법안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통과됐다는 거. 예전 같으면 그래도 국회 내에서 장기간 어떤 이런 이슈에 대해서 토론이라도 됐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중대한 법안들은 거의 토론조차 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사법적인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인데 당연히 국민들이 분노해야 되고 또 야당도 이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별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의석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민심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몇 명이 나와서 프랜카드 들고 뭐 도보행진하고 이런 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키우고 국민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해서 투쟁의 규모를 키울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인데 네.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예전에 이제 필리버스터 24시간 그다음에 단식이라든지 이런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당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어떤 투쟁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 투쟁의 순수성과 어떤 결집도가 굉장히 떨어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3.1절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모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 좀 전에 이제 보셨지만 국회 본관에도 다 차지를 않아요. 지금 당에서 공식적으로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최소한 국회 이 본회의장 앞에 그 연단은 꽉 채워서 뭔가 좀 분위기가 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저 정도 지금 채우지도 않고 국회 현역 의원들하고 뭐 보좌관들 정도만 지금 참여를 했고 행진도 보니까 그렇게 언론에 큰 관심을 못 받아 보니까 되레 사실은 여당에서는 솔직히 뭐 이런 투쟁에 대해서 본인들이 뭔가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의 투쟁은 좀 이 시점이나 규모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을 한 셈이 돼버린 건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투쟁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할 게 없다는 말에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실제로 지난번에 단식했을 때도 결연함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느닷없이 탄핵당한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오늘 당장 그만두세요라고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만둬버렸고요. 필리버스터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냥 말하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와요. 뭔가 결의에 차가지고 전체가 일심동체로 움직여서 국민들께 뭔가 보여주기 위한 쇼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오늘 청와대까지 대통령께서도 안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뭐 100여 명 정도가 그냥 정장 입고 저렇게 걸어가면 결연함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전 지금 모르겠어요. 왜 전략을 이렇게 쓰는지. 국민들께서 지금 원하는 건 윤호개인과 분명하게 결연. 이제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연이 아니고 실제로는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제발 해달라.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답을 안 하고 지금 이상한 데 가가지고 계속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비판이 또다시 국민의힘을 향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인지 민주당도 별로 반응은 없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참으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구구 세력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 내부 논란 수습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장애로 나갈 때, 안 나갈 때 구분도 못합니까? 정작 도보 행진을 해야 했던 때 국민의힘은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명분 없이 걷기 시작했다가 필리버스터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네,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 어게인 세력의 꼬리를 살랑대는 거다. 내부 논란 수습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아무래도 뭔가 국민의힘 내부 갈등 수습하기 위해서 또 저렇게 시선을 돌리는 거다. 이런 주장 같은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죠. 저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내건 이 투쟁의 명분 자체에 동의 못한다 그러면 저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 또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과거와 전현 문제를 끌고 와서 그 당내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비판해도 돼요. 근데 지금 사법부 관련돼서 헌법 파괴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물론 네.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민주당 이외의 분들은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에 대해서 인식을 갖다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촉구하려고 청와대로 도보 행진을 하는데 저기에 참여한 사람이 많든 적든 그다음에 그 참여한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저분들이 내건 명분이 맞으면 일단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하는 건 몰라도 지금 저걸 비아냥대고 그럼 여태까지 각종 신문 사설이나 사법부에 요구한 이 부분들은 뭐죠? 이게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일단 현재 과거에 국민의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꾸짖어야 되겠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꾸짖으면 돼요. 그런데 야당이 원래 역할인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법들 헌법 파괴용 법에 관해서 이걸 제고해달라고 대통령께 요구하는 이 자리에 이걸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고 예. 이거 아까 이제 엉뚱한 짓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과연 지금 좋아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건지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이 아니면 민주당이 엉뚱한 법을 만드는 것인지 이건 국민들이 상당히 판단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문제로 현재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서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견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걸 비아냥된다? 저는 이거는 정치의 본질을 외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당내 권력 투쟁에 매몰돼 있어도 일단은 응원해 줄 건 응원해 줘야죠. 예. 장동혁 대표가 이뻐서 응원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이뻐서 응원해 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렇게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지 않으면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투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예. 뭘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기서 국민의힘 잘 되라고 몰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을 도구 삼아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입법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데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 것이지 글쎄요 좀 과거의 절연 문제가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현재 이 사법 파괴 3법에 대해서 면죄부 주는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도의를 왜곡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사법 3법 때문에 나선 장외 투쟁입니다. 뭐 사법 독재다. 그리고 삼권 분립이 파괴됐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추미애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법사위원회의 어떤 법안 논의 과정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법사위 속기록을 딱 회의록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게 사법 3법인데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법에 걸린 평균 논의 시간이 5시간이 조금 넘는다고 하고 사실 이제 이 공개된 회의 시간이 이랬는데요. 이때도 다 그냥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됐던 소위 회의만 따져보면 평균 1시간 45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 시간만 보면 법안 제대로 논의하고 통과시킨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반응하거나 토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항의하고 이러다가 가버린 거잖아요. 제대로 그럼 논의를 했습니까? 그런 논의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쭉 가졌어야죠. 공청회도 그렇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한 게,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는 저걸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냐. 법 왜곡죄는 대법관 증언법이나 재판소법 아주 오랫동안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떤 의견들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쭉 논의를 했었어야죠. 예. 그냥 회의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걸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단순히 시간만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능력과 가치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야당이면 다 되는 겁니까? 예. 사법부에 올바른 걸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법을 잘못 집행하고 법대로 하지 않아서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는 사람한테 무슨 사법부 제대로 잡으라는 그런 기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로 사법부를 올바로 세우겠다고 하고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죠. 예.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게 명분이 맞다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안 오겠어요, 그러면? 명분이 맞는 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잘못됐다면 나오겠죠.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이 해서의 문제이지 저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장도영 대표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순수성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사법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본인도 느끼고는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 본인이 처하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사법개혁에서 열심히 뛴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의 저 행동 자체가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하고 있고 함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점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일단 순수성을 의심받는 법안의 내용부터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지금 그 법안의 그 입법 과정을 한번 보면 공청회는 민주당 내에서 공청회만 했던 사안이에요. 네. 국회 내에서 공청회를 한 적도 없고요. 두 번째는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의견을 안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의견 출 시간을 안 줍니다. 의견이라는 게 아니 시간을 보장해줘야 의견을 줄 거 아니겠어요? 발언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지. 예컨대 예. 발언 시간 그냥 뚱 두드려서 통과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회법에 이 표시된 여러 가지 절차를 보장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저런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 저게 그럼 저 입법이 전부 다 옳은 입법이냐? 민주당 내에서도 통과 직전에 30분 전에 수정했던 법안들이에요. 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당신들은 내란 세력이니까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럼 국회 해산해야죠. 해산하고 다시 뽑아야죠. 지금 전행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내란 세력이라서 상종 못할 조직이면 해산하고 민주당에 전행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다시 재정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장애투쟁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107명이 저기다 동의한 겁니다. 동의하고 원내 집행부에 다 일임을 했던 사안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이 장애투쟁이 필요성 없고 장도영 대표의 당내 분란을 갖다 잠재우기 위한 이런 당내 용이다 그랬으면 107명 중에 몇십 명이라도 반대했겠죠. 자, 모든 것을 국민의힘의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국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네. 이거 논의할 가치가 없어져요. 아니, 회사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국회 전체가 해산하는 문제는 아니죠. 내란 네. 세력이라면 내란 세력이 있던 세력을 해산을 시키는 거지 왜 국회 전체가 해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를 구성해 줬으면 그게 민인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하는 것에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준 거잖아요. 예. 그걸 국민들한테 하소연을 해야지 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 내에서 원내에서? 투쟁하려는 노력을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 예, 원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장외로 있어요. 나간 것 같긴 아니, 합니다만 그게 장애로 나가 예전에 민주당은 장애를 안 나갔나요? 두 분 왜 얘기를 저걸 듣다 보면 아니, 오늘 그러니까 밤을 새울 것 그다음에 그다음에 같아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세력 말씀하시는데 예. 근거를 좀 대보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 세력을 네. 내란 세력이 내란 정당이라는 근거를 한번 했잖아요. 두 분 대보세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 국민의힘에서 오늘의 추경 의원 6일까지 대신에 누가 들어오고요. 기소가 됐어요? 거예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네, 됐습니까? 그만 듣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앞으로. 아니 정치공사를 그딴 지금 아니, 이런 상황이니까 여야가 장외로 나간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두 분 마이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제 말씀을 듣지 않고 정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6.15 확인을 해봤고요.